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교재는 275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서 275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예,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재산세 과세대상 공부했는데 재산세 대상은 5가지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 토지, 모든 토지인데 지적공무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라고 그랬죠. 예, 그럴 때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주택의 부속 토지는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주택 부속 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통합해서 공시가격을 평가하고 과세할 때도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또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는데 레저시설, 라마타 골프연습장, 레저시설 이런 골프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재산세 대상이 되고 무허가 건축물 포함한다 그랬어요? 제외한다 그랬어요?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해서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실질과세원칙상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상가 그러면 항상 상가는 주택과 달리 건물과 토지를 공시가격 평가할 때도 개별 평가하고 과세할 때도 상가의 건물 부분은 건물분, 건축물분 재산세로, 상가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고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통합해서 과세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그래서 상가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인데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능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토지분 재산세 과세하기 위해서 토지용을 나눴습니다. 이용 모습에 따라. 자, 생산 관련 토지로서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 용지 같은 건 어느 용의 토지로 구분합니까? 저율 분리 대상 토지로. 또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답으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또 사치성 재산 토지, 그래서 고구락장, 골프장 토지는 뭐로?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아, 이건 기본인데 여러분들 다시 농지, 목장, 자, 예외적인 임야, 공장 용지 같은 것은 자, 우리가 저율 분리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또 우리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는 답으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구락장, 골프장 토지는 뭐로?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재산세 우리의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자, 그러면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인데 지자체의 장이 결정합니다. 개인 소유, 법인 소유 재산은 항상 구별하지 않고 무엇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X죠? 법인 소유 재산도 무엇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보유할 때 보유세인 재산세는 무엇으로 과표 결정된다? 시가 표준액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만 그게 토지, 건축물, 주택일 때는 그 시가 표준액이 바로 갚습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에다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 시장가액비를 곱한다. 그래서 공정 시장가액 곱하는데요.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예요? 시가 표준액에다 몇 프로? 70%. 주택은 몇 프로? 60%.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무조건 60%예요. 주택은. 그래서 부동산에 한해서만 이렇게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 비율 곱합니다. 선박항공기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연제 뭐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얘는 공정시장가를 곱해 안 곱해? 안 곱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재산세 세율은 세율구조, 그러니까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요. 지자체장은 표준세율에,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하는데 그 가감 조정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한다? 해당 연도만, 당연도만 적용하는 거지 뭐 3년간 적용한다, 5년간 적용한다 땡이죠. 그 다음 연도 아닙니다.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가감 조정한 세율은. 그해 재해가 발생했거나 또 재정 수요가 발생해서 조정 필요성 때문에 조정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재산세 세율은 대상 종류에 따라 다른데 토지 일단 세율 구조부터 외우라고 그랬어요.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여러분들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을 건데 틀림없이 분비, 분리상토지 비례세율이고 종류별로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누진세율인데 소유자별로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해서 몇 단계 과표간 3단계, 3단계로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우리 분리대상토지는 세율을 세분화해서 외워야 되는데 분비, 분리상토지는 007, 빵2, 4 비례세율. 생각나세요? 007% 어떤 게 있냐? 농지, 목장, 예외적이며 농지, 목장, 예외적이며 빵2%는 공장 등 공장, 더 있지만 공장. 그 다음에 4%는 사성재산 토지, 고급락장, 골프상 토지는 너네들 한번 죽어봐라 4%예요. 그래서 분리상 토지는 세율에 따라 세분화해서 외우는데 어떻게 외웠다? 007, 빵2, 4 비례세율이. 비례세율 빼면 안 되고 작년 시험에 재산세 표준세율 중에서 자 초과 누진세율이 정되는 대상을 골라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평상시 저랑 같이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니 이거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건비,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모르셔도 되고 고급락장, 골프장 건축물은 4%고 하여튼 더 있지만 오늘 이번 순환까지는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주택은 별장은 몇 프로? 4% 비례세율이고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01, 04, 0.1에서 최고 0.4%까지 과표간 4단계 초과누수율 정도입니다. 그랬잖아요. 자, 주택은 01, 04, 4단계 초과누수율이다. 고급주택도 포함해서 고급택도 01, 04 몇 단계? 4단계 초과누수율이고 고급택도 했잖아요, 여러분들. 아이고, 큰일 났네. 자, 그 다음에 생각이 나면 다행인데 언제 뵀냐 이러면 곤란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재산세 근데 선박항공기 자 선박항공기 일반적으로는 0.3% 1,000분의 3인데 고급 선박이 최고 높아요. 5%예요. 그래서 5%. 그래서 우리가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은 4%고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고급택 4% 세율 적용한다 그런다 그러면 틀려요. 고급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지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이고 고급택. 그다음에 또 우리 고급 선박이 5%로 최고 재산세 높고요. 고급 선박이 없을 때는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4%가 최고 높고 재산세에서 그다음에 제일 재산세 세율이 낮은 것은 0.07%, 007% 농지, 목장, 예외적 임야가 세율이 가장 낮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산세는 우리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부동산 소재지죠. 지방세는 그 물건 소재지. 토지 여러 곳에 토지가 있어도 토지 소재지. 각각의 토지 소재지고 건축물 소재지고 주택은 주택 소재지고 주소지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했는데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입니다. 자, 거기서 날라무시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다. X죠? 보통징수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할 때 납세 고지서는 자 납기 며칠 전까지 발부합니까? 고지서 발부할 때 납기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한다는 거. 납기시 5일 전까지 발부하고 재산세 정기분에 대한 납기는 법에 딱 정해져 있는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정기분 납기는 언제입니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고 토지분은 언제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고 9월 16일, 9월 30일. 그 다음에 자 우리 주택은 부가징수할세액에 해당 연도 부가징수할세액 2분의 1은 언제? 7월 16일, 30일. 나머지 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요. 자, 부가징수할세액이 2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자, 20만 원 이하일 때는 조례서 7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한 달에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주택분이 20만 원 이하일 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하는 거지. 토지분은 20만 원 이하더라도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토지분이 20만 원 이하더라도 이런 거. 그 다음에 재산세 우리 또요 소액징수 면제. 재산세는 거기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고 2,000원 징수하고요. 재산세, 납세고지세 나란히 병기고지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재산세와 납기 같을 때 재산세 납세고지세 나란히 병기고지될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 재산세 친구 누구예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이 아니라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예요.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 얘가 재산세처럼 보유시에 부과되고 보통징수되고
많은 규정이 재산세 규정 따라가고, 그죠? 물납, 분할납품 안 따라서 재산세 나와 있으면 오지간하면 얘가 같이 나와 있으니까 납기 같을 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병기 고지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데 했잖아요. 그럴 때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공시가 관계없이 무조건 150%고, 주택은 서민들 관계돼 있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3억 원 이하는 105%, 공시가격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은 110%, 6억 초과면 130%, 주택은 130%가 최고입니다. 이런 것들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보통징수로 징수세니까 고지서에 기재된 나쁘게 않네 미납부하면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금 적용되는데, 가산금은 지방세만 가산금이 있고 국세는 납부지원 가산세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랑 통합됐잖아요. 그래서 지방세 가산금,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에 3% 깔고, 그 다음에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75%씩 1만 분의 75, 0.75%씩 중가상금 적용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 적용된다. 이런 것들 했어요, 안 했어요?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세금 다가 가산금 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올라왔어요? 재진이. 재산세는 지방기획세가 재산세액이 20% 부과되고, 이런 것들. 물납이요. 재산세는 물납 금전 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납이 허용되는데,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물납. 예?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서 어떤 걸 물납합니까? 부동산이긴 한데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만 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재산세 물납은 요건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어떤 거로? 부동산인데 해당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다른 시군과 안 되고, 그 다음에 허가받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분할 납부는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50만 원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개월 내 분할 납부합니다.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그 다음에 분할 납부 처리 기준은 납부할세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납기는 최소 얼마 깔고? 250 깔고 나머지 금액. 최대 분납 가능 금액. 납부할세액이 400이다 그러면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라고 했어요? 150만 원 했잖아요. 재산세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만약에 400만 원이다.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원래 납기는 최소 얼마 깔고 250만 원 최선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분할 납부니까 9월 30일까지 최대 분납 가능합니다. 그럴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얼마를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150만 원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분납 기간 내에 300만 원 내고, 원래 납기 내에 300만 원 내고 분납 기간 내에 100만 원 내고 돼야 안 돼요? 예?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원래 납기 내에 300 내고 분납 기간 내에 100만 원 내고, 이거 돼야 안 돼요? 예? 안 돼요? 최소한 250만 원만 깔아놓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최대 분납 가능 금액 150만 원이고, 그러면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납기 내에 300 내고 분납 기간 내에 100만 원 내고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최소한 250만 원 깔으면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납기 내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납기 내 200 내고 분납 기간 내에 200 내고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자, 왜냐면 원래 납기 내 최소 얼마? 250 깔아놓으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원래 납기 내 최소한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아셨죠, 여러분? 이거 아예 사례도 외워둡니다.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는 최대 150만 원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00만 원 초과할 때는 재산세 500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래 납기는 최소 얼마 깔고 절반 깔고 나머지 금액. 그래서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700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입니까? 350만 원. 이렇게. 자, 그래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된 대표적인 국세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이 있어가지고 6월 1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인세입니다. 그래서 합산과세 하는데, 종부세 납세무자가 개인일 때는 세대별 합산과세 한다고 했어요? 개인별 합산한다고 했어요?
개인별 합산입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자, 법인은 법인별로 합산합니다. 상법상 모회사, 자회사 관계에 있어도 모자 법인 합산하지 않고 모회사는 모회사, 자회사는 자회사. 법인별 합산. 개인은 개인별 합산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종부세요. 예. 역시 사실주의 과세해야 합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고 현황 부과하고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인데 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별장은 포함해야 제외해요. 제외합니다.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로 과세했으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제외하고, 고급택은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예? 고급택 포함하고. 그 다음에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세 개 용어로 재산세에서 별도 종합 분리대상 토지로 나눴을 때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인데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종부세 대상 아닌 거요. 제가 정리해 드렸었는데,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상가형이든 공장형이든 고도학장이든 건축물 아니라 그랬죠? 건축물 아니고, 선박, 항공기 아니고요. 별장 아니고, 분리대상 토지 아니고요. 또 주택, 전국인이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 임대주택, 1천원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 가정 어린이집용주택, 뭐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는 취지, 과다부역제, 투기역제와 맞지 않으니까 이런 주택들은 전국인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로 종부세상이 아니고요. 예? 이런 것들 공부했는데 여러분들 큰일 났네요. 오늘 복습 시간 늦겠네. 자,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그 OX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OX 문제를 보시면요, 1번에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 및 고급택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 적용된다. X입니다.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네? 고급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지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0.104, 0.1에서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초과누진세율. 별장이 4%고. 그래서 고급택 때문에 틀렸고. 2번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17만 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OX예요. X입니다. 왜 틀렸어요, 이거? 토지분이잖아요. 아까도 우리 했다시피 주택분일 때가 20만 원 이하일 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거지. 토지분은 무조건 납기 언제다? 20만 원 이하더라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토지분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 3번입니다. 고기소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 그랬습니다. 2,000원 미만은 징수하자니까 2,000원 빼고 아래 금액 징수하자니까 2,000원 징수합니다. 3번 X. 4번 고급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는 시가분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자, 고급택이든 별장이든 주택은 시가분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몇 프로요? 60% 곱한 금액이 재산세 과세 표준이 됩니다. 100분의 70 아니고. 5번입니다. 분리대상 토지는 재산세 표준세율이 비례세율로 되어 있지만 별도 합산대상 토지는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과세상이다.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맞잖아요. 분비 별로. 예? 자, 종로 별로 맞습니다.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거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 재산세 납세문제에서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그자 어디 간지 알 수 없을 때죠. 예? 그랬으니까 누굽니까? 사용자라고 했잖아요. 소유권 귀속 불명하다 누구?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2020년 5월 31일에 재산세 과세상 재산의 매매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한 매도인은 2020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 2020년 5월 31일에 재산세상 재산의 매매 잔금을 수령하고 등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납세문자입니까? 6월 1일 날 봤을 때는 완벽하게 누구 거예요, 이거? 매수인 거잖아요, 매수인. 그러니까 매수인이 납세문자가 됩니다. 매도인 틀렸습니다. 5월 30일 날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됐으니까 6월 1일 항상 재산세는 과세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월 1일 날 봤을 때는 완벽하게 매수인 거죠. 그래서 매수인 납세문자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받고 8번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한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및 도정법에 따른 주택 재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로 정한 경우에 사업 시행 전 토지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다. 이렇게 기술이 된 적이 있는데 X입니다. 채비지 보류주는 누가 납세의무자? 사업 시행자입니다. 채비지 보류주는 사업 시행자고. 9번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가로 안에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서 입증되는 경우 포함해서에 대해서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에 미리 계약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OX요. X입니다. 자, 국가나 자치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지, 그죠? 염치도 없이 그냥 공짜로 사용하면서 내 빌딩이나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내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유료로 사용한다? 당연히 과세죠? 예. 유상무상 불문하고 틀렸습니다. 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에 미리 계약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는 국가나 자치가 나랑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제 빌딩이나 토지에 대해서. 근데 취득 전에 잔금 지급 전에 미리 국가나 자체가 그 내 토지나 빌딩을 사용을 해요. 그럴 때는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가지고 매매 대금에 사용료 포함되어 있다고 봐서 유료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과세하고요. 자, 어떻게간에 유상무상 불문하고 비과세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둘 중 고르기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이요. 1번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에? 재산세 납부할세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입니다. 법률인전환법에 따라 납부할세액의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를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언제까지요?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2번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전답, 과수원 및 대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원래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인데 농지하고 대지, 전답, 과수원 및 대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자, 그러니까 전답은 재산세 대상이다, 비과세 대상이다? 예? 전답과 통제보호구역은 전답과 선 및 대지는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비과세 제외하는 거니까 과세 대상이다. 체크하셔야 되고. 비과세 대상 아닙니다. 3번에요. 국가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흡수는 국가로부터 취득한 재산이요. 그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해요? 시가 순액으로 해요? 항상 자, 재산세는 무엇으로 결정된다? 시가 순액으로.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 흡수는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의 시가 순액이에요. 항상 뭐로 한다? 시가 순액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사당의 초과원수를 정해요. 주택별로예요. 에? 주택은 자 항상 그랬잖아요. 동일한 시군 관할구역 내 주택은 여러 채 있어도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다만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 건물과 토지는 합산한 과세 비용 금액이고. 에? 근데 주택을 2인 이상인 공동으로 소유하던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근데 이것처럼 지금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유하는 주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별로입니다. 이건 주택별로. 그래서 4번 틀렸고, 4번 틀린 게 아니라 참 주택별로로 체크하셔야 되고, 5번 주택을 2명 이상인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세를 정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한 과세 순액이 합산한 과세 순액이에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항상 합산한 과세 금액에 토지 및 건물 세율이에요? 주택 세율이에요? 주택 세율을 정합니다. 주택 세율을 정하고. 그래서 4번과 5번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주택별로. 그 다음에 동일한 시군관할 구역 내 주택은. 근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 여러분. 4번과 5번 비교해 주셔야 되고. 6번입니다.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구분한 납세 고유세, 과세 비중과 세액을 적어서 늦어도 납기 개시 전까지 발급해야 돼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합니다. 이건 목소리가 커지시네. 네, 좋습니다. 7번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아니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납세고세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에서 고지할 수 있는 세금은 어떤 겁니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 친구로서 재산세가 납기가 뜰 때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8번이요.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제외하고 도시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요.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지자체 관할구역에 관계없이에요, 부동산이에요, 관할구역에는 부동산이에요. 관할구역에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법령 정보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에 여러분들 이런 것도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몰랐던 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깨달음이 주는 소소한 즐거움 속에서 공부하시면 지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으면 고리 공부하시고, 여러분 오늘 교재 275페이지 주택에 대한 정보세입니다.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목운동부터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 목운동. 자 보시니까 제2절 주택에 대한 정보세입니다. 먼저 1번의 납세무자 보겠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과세기준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예상이 된 밑줄입니다. 주택 공시 합한금액이 얼마예요? 6억 원. 초과하는 자는 물론 이제 1세대 1주택자는 실질적으로 9억 원까지는 이제 납세무가 없고 9억 초과해야 되는데 이건 이따가 해석상 그렇게 되는 거고, 법령에는 주택분은 공시 합한금액이 얼마? 6억 원 초과하는 자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과세상법입니다. 주택 종부세 대상인데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조로 건축된 건축물 전부일 부속들 말하고 단독 공동주택을 구분하고 이런 거예요. 2번 봅니다. 과세 표준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에요. 여러분 요걸 지난번에 안 했었구나. 자, 전국인 주택을 합산해서 종부세 부과합니다. 주택분 전국인 주택을 합산해서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그럴 때 합산 배제 대상이 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는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게 도입하는 세금인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와 관계없는 세금들 배제되는데요. 양가로 1번 합산배제 임대주택이에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요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시킵니다. 여러분 임대주택은 많이 공급되는 게 좋아요? 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과다보유를 억제하는 게 좋아요? 많이 공급되는 게 좋으니까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됩니다. 자, 그래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밑줄, 그 다음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밑줄, 그리고 법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 밑줄이에요. 그래서 요건 갖춘 일정한 임대주택은 전국 종부세 합산할 때 배제시킵니다. 종부세형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합산배제 기타주택, 그래서 위 양가로 1회 주택 외에, 자 여기 체크입니다.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제외하고, 주택건설사업자 건축의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어쩔 수 없이 보유하니까 제외하고요. 가정 어린이집용주택, 자 이런 거 제외합니다.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는 것들인데요. 뭐 한 가지 더 추가한다 그러면 등록 문화재 주택이요. 자, 이 작년 30회 시험에 나왔었는데 등록 문화재 주택 하나 더 추가합니다. 등록 문화재 주택. 여러분 문화재 주택 같은 것도 합산시키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잖아요. 자,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와 맞지 않으니까 등록 문화재주택도 합산해서 배제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 어린이집용주택 다음에다가 등록 문화재주택도 추가해서 이런 것도 합산해서 배제시킵니다. 종부세형이 아닌 거고요.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276페이지 그래서 핵심 정리 합산 배제 대상 주택 그래가지고요. 표에 정리가 돼 있는데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세한 요건까지는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고 요거 알아둡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에 여러분 별표시 하시고, 하여튼 일정한 요건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 가정 어린이집용주택, 그리고 기타에 보니까 거기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등록 문화재주택 제외한다는 거예요.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기출 체크 보시면은 기출 체크, 요 기출 체크는 예전에 딱 한 번 이 임대주택에 관한 자세한 요건을 물어본 적이 있긴 있어요. 물어본 적이 있는데 요 자세한 요건을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 아닌 걸 고르라는 문제예요. 요건을 못 갖춘 건데 1번에 보니까 국세기본법상 과점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사원용 주택. 자,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합산시키면 안 되겠죠? 얘는 합산 배제 대상입니다. 합산 대상이 아니라. 2번 전용 면적이 149제곱미터이고 과세기준일의 공시가액이 3억 원이며 계속 임대기간이 3년 이상인 수도권 내 지역에 위치한 미분양 매입 임대주택 그랬는데 요거는
그 정답을 한번 볼게요. 전용 면적이 149제곱미터이고 자, 과세균일의 공시가액 3억 원이며 그 다음에 계속 임대기간 나오면 일단 종부세에서요. 임대기간 나오면 5년을 기억하시면 돼요.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인 수도권 내 지역에 위치한 미분양 매입 임대주택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이 한다는 거 그냥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하여튼 2번이 틀린 건데 3번 종합부동산세 과세윤제 사업자 등록한 미분양 주택이에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등록 문화재주택, 가정 어린이주택 다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건데 여러분 이 문제에서 딱 보면 다른 거는 바꿀 만한 게 없잖아요. 자, 숫자가 나오고 뭐가 기간이 나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바꿨다 그러면 뭐에서 어떤 걸 찍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잘 모르겠다. 그런데 어떡하네 대충은 다른 것들은 다 바꿀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럼 뭘 찍어야 돼? 2번을 찍었어요, 여러분들. 숫자가 있고 여기 기간 같은 게 나오니까. 그래서 2번이 자, 정답입니다. 얘는 요건을 못 갖춘 임대주택이니까 합산 대상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277페이지 심화해 보면 정비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 배제 대상이 되는 주택, 임대주택 등 요건이 쫙 나오는데 이 요건까지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세법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낍니다.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아까처럼 문제처럼 이렇게 잘 봐가지고 찍거나 이렇게 하셔야지 이런 것까지 외울 수는 없고요.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282페이지 자 284페이지로 갑니다. 284페이지 과세표준 계산입니다. 여러분들 종부세 주택분 과세표준 어떻게 계산하느냐. 본문은 줄 긋지 말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괄호 안에 과세일련제 세대원 중 1인에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법령이 정하는 1세대 주택자의 경우에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하고요. 또 여기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60%부터 100%까지 보험이 정하는 공정시장값이라는 것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 소수점 하라는 계산하지 않겠다는 건데 지금 길게 읽은 얘기가 어디에 정리되어 있냐면 핵심 정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별표시하시고요. 예. 자, 일반적으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요. 자, 소유자별 정부주택인 그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하냐면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왜 6억을 공제해요? 6억 원 아까 주택분은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잖아요. 6억까지는 그러니까 납세무가 없으니까 6억 공제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재산세처럼 종부세도 과세표준 결정 시 공정시장가를 곱하는데 여기에 현재 작년에는 85%였고 올해 90% 내년에는 95% 그 다음에 100% 계속 높아지는데요. 자, 올해는 90%를 곱한 금액입니다. 시험에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다 마침표 이러면 틀려요. 반드시 뭘 곱해야 돼? 공정시장가를 곱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을 말해요. 공동 소유는 안 되고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은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3억 기초공제 제도가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경우보다 3억을 또 더 공제해요. 그리고 6억을 공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는 얼마까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냐? 9억까지요. 공시가격.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도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를 몇 프로요? 90% 곱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어떻게 구하느냐.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세대원이 1세대원인데 갑과 을이 있어요. 다른 세대원은 없다고 하고 재산 보유 현황을 보니까 갑이 공시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10억인 주택을 보유합니다. 자, 을은요. 을은 공시가격으로 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합니다. 그러면 이 집은 1세대 몇 주택입니까? 1세대 2주택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1세대 주택이고요. 그러면 을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을은 납세무자 때요? 자, 우리가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입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세대별 합산해요. 그럼 을 개인별로 보니까 종시가격 합한 금액 6억 초과 안 했죠? 네, 그러니까 납세무자가 아니고 갑은 공시가격 6억 초과했으니까 납세무자가 되고요. 그럼 갑에 대한 종부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공시가 합한 금액이었어요. 얼마 공제한다고요? 6억 공제합니다. 기초공제 3억 안 해줘요. 그건 단독세 있을 때만 해주는 거지.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반드시 곱하는데 몇 프로요? 90%요. 자, 곱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4억에 90%가 사고 36 얼마입니까? 3억 6천만 원이 자 주택분 종부세 값에 대한 과세 표준 금액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과세 표준 금액이 3억 6천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수강생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실화로 제가 종부세 과세 표준 이 부분 계산 강의했는데 쉬는 시간에 제가 지나가는데 저를 따라오더니 조용히 저를 부르면서 아까 수업 시간에 한 거예요. 3억 얼마씩이나 세금 내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수강생이 있는데 3억 종부세는 보유세다 보니까 보유기간 동안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데 공시가격 10억짜리 주택 갖고 있다가 한 14억 정도 시세 뭐 될 건데 갖고 있다가 1년에 3억 6천씩 세금 내면 이 사람 몇 년 만에 거지 되겠죠? 자,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고 여기다가 해당되는 세율 중에서 산출세 구합니다. 또 보세요. 1세대원이 있는데 갑과 을 1세대원이 있어요. 1세대원이 있는데 갑은 공시가격으로 10억인 주택을 보유하고요.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어요. 설명의 편의상 1세대 1주택이고요. 지금 갑 단독 소유로 되어 있어요. 갑 단독 소유로 개인 소유. 갑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갑은 공시가격 6억 초과하니까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데 종부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자 얼마요? 3억 기초공제도가 있습니다. 3억 기초공제하고 또 여기서 얼마요? 6억을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9억 공제하는 거예요. 단독세 1세대 1주택자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도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몇 프로요? 90%고 팝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예요? 9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과세 표준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1세대원이 있는데 갑과 을 부부 공동 소유예요.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입니다.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이고요. 공시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12억 원인 주택입니다. 그러면 지분은 균등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갑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까? 예? 갑은 납세의무자가 돼요? 자, 지분이 균등하니까 얼마씩 공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6억 원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종부세 주택분 얼마 초과해야 돼요? 6억 초과해야지.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갑도 을도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알겠네.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일 때는 실제로 9억 원까지 과세되지 않은데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이면 얼마까지 실제로 12억까지 공까지 12억까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1세대 1주택일 때는 어떻게 하면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다?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더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얘기고.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험 맨날 제가 강의를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이고 이게 자 12억으로 예를 들어서 12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지분이 균등할 때 이렇게 예를 들었었는데 실전에서 나왔던 것은 10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 지분 균등하고 10억이면 5억씩 나눠지니까 갑도 을도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할게요. 14억으로 하겠습니다. 14억으로. 14억이면 얼마씩 자 지분이 균등할 때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7억씩. 그러면 6억 초과했으니까 갑도 납세의무자가 되고 을도 납세의무자가 되죠? 그러면 한 사람만 계산하면 결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을에 대해서 종부세를 계산하면 공시가합헌금에서 얼마 공제? 기초공제 3억 해야 하네요? 안 해요. 단독소유 1세대 1주택만 기초공제 3억 원 해주는 거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은 안 해줘요. 공시가합헌금 이거 일반적인 경우하고 똑같이 공시가합헌금액에서 얼마? 6억 공제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율 6% 90%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과세 표준 구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주택분 과세 표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핵심 정리 그 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4번 세율 및 세액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요, 세액은 그 바탕색 박스를 보니까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종부세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부가세액을 공제 빼요, 여러분. 자, 빼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좀 이따 나오지만 이런 거예요. 자, 여기를 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건데 우리 현재 재산 보유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따가 또 나올 건데 재산 보유세는 어떻게 되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A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보유하고요. B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명시에 B 부동산을 보유한다. 그러면 재산 보유세는 어떻게 부과되냐면 먼저 강남구청장이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A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비부동산은 광명시장이 재산세를 비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걸 합쳐봐요. 그랬더니 개인별로 합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 보유한다. 그럼 초과 보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2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부과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종부세 부과 기준에 뭐가 지금 과세돼 있어요? 재산세가 과세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중과세 되니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뭘 빼? 재산세를 공제합니다. 종부세 산출세에서 재산세 공제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 재산보유세는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우리 재산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뭐로 이원화되어 있다고요? 재산세와 종부세로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 공제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자는요 연령별 보유연별에 따라서 이제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자, 그 세액공제 빼고 이렇게 해서 종부세를 구하는 겁니다. 자, 284페이지 1번에 보니까 세율입니다. 종부세 세율, 주택부는요. 자,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다음과 같이 납세무자가 수여한 밑줄이요.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주택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자, 그러면 285페이지 한번 볼게요. 양가로 1번이요. 납세무자가 2주택을 소유했을 때, 또 양가로 4번 납세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이건 조정상식과 상관없어요. 아니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했을 때 하고, 양가로 1번과 2번 주택 수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율이 지금 현재는 3억 원이야 1천분의 5, 0.5%부터 94억 초과하면 요거 1천분의 27, 2.7%까지 0.5에서 2.7, 그래서 빵5, 27, 6단계, 과표관 6단계 초과 누수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개정될 지금 예정이에요. 지금 작년 12월 16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정부에서 발표되면서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겠다고 지금 하는데 아직 국회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개정이 되면 그 개정된 내용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 없어요. 오늘은 그냥 종부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종부세가 조정상 지역 외에 2주택 이하일 때,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조정상 지역과 상관없이 3주택 이상이거나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하고 세율이 어떻게 하다? 다르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율이 다르다는 것. 주택수나 조정상 지역 여부에 따라. 그래서 지금 양가로 2번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상 지역 내 2주택도요. 여기 현재는 3억 원이야 1천분의 6, 즉 0.6%부터 94억 초과했을 때 1천분의 32, 3.2%까지 6단계 초과 누수세율인데, 그래서 작년에는 빵6, 3이 막 외우고 그랬었는데 이게 또 바뀔 예정이에요. 그래서 세율 인상해서 0.8%부터 4%까지로 이렇게 이제 세율이 인상될 예정인데, 나중에 자세히 개정이 되거나 그러면 그때 확정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이중과세 조정입니다. 자,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세계세를 공제한다 밑줄자예요. 아까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아까 재산세 요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는 뭘 뺀다고 그랬어요? 재산세 공제한다고 그랬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계산 시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286페이지 넘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한 거 요거 좀 더 이중과세 조정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음에 추가해서 배울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286페이지에 보시면 286페이지 3번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자, 여러분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연령별 보유한별로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이유는 부동산 과열기에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하게 도입했어요. 그런데 자, 서울 강남에 어떤 사람이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러면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투기 목적도 없잖아요. 1세대 1주택인데. 근데 정년퇴임해서 소득도 없는데 나이는 먹고 소득은 없고 그런데 종부세를 매년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단독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연령별 보유한별로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해 주는데, 먼저 양가로 1번 연령별 세액공제입니다. 과세기준은 이제 밑줄이요. 만 60세 이상인 1세 1주택자의 공제액 밑줄이요. 그러니까 만 몇 세부터요? 60세 이상부터 연령별 보유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 1주택자에 대해서는 연령별 공제를 해주는데, 근데
여기 표를 좀 보세요, 여러분들. 60세 이상 65세 미만 30세기 10%. 근데 이게 이제 그 개정안에 의하면요, 정부 12월 16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의하면 20%로 바뀔 예정이에요. 그리고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현재 20%잖아요. 근데 이게 30%로 바뀔 예정이고, 70세 이상은 이게 30% 돼 있잖아요. 40% 바뀔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령별 공제가 60세 이상부터 10%, 20%, 30%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20%, 30%, 40%로 이렇게 자 상향될 예정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도 역시 법이 통과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확정이 되면은 다음 순환에, 아마 다음 순환에 이번 2월 임시국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국회가 지금 선거 앞두고서 파상 분위기여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법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 이제 확정적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현재는 이렇게 돼 있고 개정될 예정이라는 거. 양가로 2번 보견별 세액공제 봅니다. 1세대 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 1년제 밑줄입니다.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그러니까 3년 보유가 아니라 1세대주택자에 대해서 보견별 공제를 받으려면 몇 년 보여야 돼? 5년 이상 보여야 됩니다. 3년 아니라는 거 주의하고 공제를 해주는데, 이 표도 역시 또 여러분들이 표에 다 별표시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면 이건 20%예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 15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이거 40%예요. 15년 이상 보였을 때 몇 프로 공제 해주냐? 세액공제 5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 표 아래에 이 연령별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보견별 공제는 최대 70% 한도로 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현재 법령에 의할 때는 70세 이상이면 연령별 공제 30%, 보견별 공제 15년 이상이면 최대 몇 프로예요? 50%. 그러니까 합치면 중복공제가 허용되거든요. 연령별 보견별 공제는 중복공제가 허용되는데 최대 몇 프로? 원래는 80% 해야 되는데 몇 프로 한도에서만 70% 한도에서 공제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특이하다 이거, 원래 합치면 80% 해야 되는데 최대 몇 프로 한도에서 공제해준다? 70%. 그러니까 특이하니까 주의하라고 했었는데, 작년 시험 지문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80%로 한도로 바뀔 예정이에요. 이게 80% 한도로 바뀔 예정인데, 요건 이제 양가로 3번을 보시면 또 나와요. 한번 볼게요.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가 1세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산출된 세액에서 1세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공제한 금액을 한다. 이 경우 여기 밑줄에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견별 세액공제는 70% 범위 내에서 중복하에 적용할 수 있다 밑줄이고, 이게 이제 70% 범위가 아니라 연령별 공제가 개정이 되면 몇 프로? 80%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게 아직은 확정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연령별 보견별 공제는 중복 공제 허용된다는 거. 1세대 1주택자만 되는 거지. 이 연령별 보견별 공제는 2주택자 안 돼요. 또 토지분은 안 돼요. 반드시 1세대 1주택자만 공제 준다는 거. 중복공제 허용된다. 이런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87페이지 세부담 상한 길게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재산세처럼 종부세도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데요. 세부담 상한 한번 보겠습니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 이거 비교해드리면, 재산세하고 비교해드리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다 보니까 전년도 세액이 몇 프로 못 넘게 한다고요? 네? 150% 못 넘게 해요. 공시 가격이 3억이든 6억이든 초과이든 무조건 150%를 상한선언합니다. 전년도에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10만 원 냈습니다. 올해 19만 3천 원 계산됐습니다. 얼마만 납부하면 돼요? 15만 원. 이게 세부담 상한이에요. 전년도 세액 10만 원에 150%는 15만 원이니까. 근데 주택은 재산세에서 서민들 관계되어 있어가지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는 3억 원 이하, 3억까지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는 110%, 6억 초과하면 130%예요. 종부세는 주택분은 150% 없어요. 130%까지. 6억 초과했어요. 이렇게 적용됩니다. 근데 종부세는 보세요. 종부세는 주택의 토지의 경우에 종부세는 토지분은 별도든 종합이든 150%예요. 전년도 총세액 상당이라고 해서 절 보세요. 전년도에 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부세액 합친 금액 총세액 상당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당연도에 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부세 합친 총세액 상당에 비교해서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의 150% 못 넘게 해요. 근데 주택은요 세분화되어 있어요. 주택은 그래서 어떻게 세분화되어 있냐면, 종부세가 2주택 이하요. 조정 대상 지역 이외 2주택 이하다 그러면 요건 이제 150%예요. 자, 요거는 이제 옛날하고 똑같이 150%입니다. 150%. 재산세 토지 건축은 150%잖아요, 부자들.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
자, 요거 2주택이다.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요. 2주택.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이다. 그러면 요게 지금 현재 요게 200%인데요. 200%인데 요걸 이제 300%로 개정안에 의하면 이것을 300%로 개정될 예정이에요. 근데 아직 법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300% 개정될 예정인데 현재는 200%고 개정안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이제 확정 안 됐으니까 나중에 확정이 되면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다. 자, 3주택 이상이다. 보유한다. 그러면 3주택 이상자 같으면 세부담 상한선은 300%입니다. 300%. 그래서 이제 개정안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도 자, 세부담 상한 200%인데 300% 늘어나면 자,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자는 불리하게 된 거죠. 세금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300%로 개정될 예정인데 현재는 200%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하고 종합합산, 별도합산 토지분과 2주택 이하는 150%고 전년 투자세 상당하게. 그 다음에 조정상 지역 내 2주택 현재 200%, 3주택 이상 300%. 여기도 좋았는데 여기 이제 300%로 개정될 예정이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아이고, 오늘 유난히 어제 수업이 모였었길래 밤새도록 강의됐다가 오늘 아침에 세수만 하고 다시 나온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교재 보겠습니다. 어디 보냐면 그래서 4번 세부담 상한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길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 얘기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한 대로 정리하시고요. 기출 체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1번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와 다르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재산세에서 주택에는 별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장도 주택분양세 대상이에요. 4% 고일로세로 적용한다는 것 뿐이지. 근데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별장은 포함해요, 제외해요? 제외하잖아요. 그래서 별장 포함 여부에 따라서 재산세와 종부세 주택의 범위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다르다 맞습니다. 2번 관할 세무자금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법령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데 여기 개정이 됐어요. 자,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500만 원 초과를 얼마로 고쳐요? 250만 원 초과로 고칩니다. 이게 개정이 된 건데 개정안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자,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로 고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번이요. 과세기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 세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자, 토지분은 이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1세대 1주택자만 받는 거지. 그래서 토지분은 안 됩니다. 세액공제 받을 수 없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정답이고. 4번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준용한다. 재산세 비과세 감면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어떻게 한다? 준용합니다.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종부세도 그대로 비과세 감면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 주택자는 과세일련제 보유기한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한에 따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보유기한 공제는 3년 아니고 몇 년? 5년이 상부했을 때. 연령별 공제는 60세 이상일 때 1세 주택자에 대해서. 그래서 2번 지문은 분할 납부를 종부세 250만 원 초과로 고쳐놓고 맞는 지문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3번 틀렸습니다. 토지는 이런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토지에 대한 종부세인데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제가 이제 토지에 대한 종부세 또 납세 절차 다 보고 소득세 총sol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